딜러정의 신들린 구매 팁, 감동의 쓰나미, 카탈로그 읽어주는 형들. 네, 오늘 뭐죠? 네, 저희가 드디어 50회를 넘겼죠. 오. 네. 와. 자, 그래서 오늘은 50회 특집이죠. 그동안은 우리가 신차만 다뤘었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중고차 한번 해보려고. 오. 사장님 향. 아니야. 그냥 모든 사람들이 신차만 사는 건 아니니까. 네, 그쵸. 그렇죠. 신차 보다가 중고차 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사장님 눈치 본 거 아니고 전무님 오. 이번에 승진해가지고 박전문. 그래서 오늘은 어떤 차 하실 거예요? 네, 중고차잖아요. 네. 아무래도 가장 많은 수요가 있을 것 같은, 즉 엔카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차입니다. 뭔지 아세요? 그랜저요. HG. 네. 맞습니다. 중고차 시장에 가장 많이 등록되고 가장 많이 팔리는, 그래서 회전율이 가장 높은 차가 현재 기준으로는 그랜저 HG라고 합니다. 바뀔 수도 있죠, 근데.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싸서? 싼가요? 과장님한테는 살 수 있지. 역시. 뭐야 이거? 이 진행 뭐야? 자, 돌아와서 가성비가 좋아서기도 하겠죠. 절대적으로 음. 싸서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뭔가 다재다능함 같은 거. 이를테면 비슷한 연식의 소나타에서, YF 소나타에서 아주 살짝만 더 보태면 살 수 있잖아요. 네. 뭐 LF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보태면 그랜저. 요즘 말로는 그 돈씨 공식이 성립을 하는 거죠. 그 돈씨. 네. 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경쟁차보다 품질이 좀 더 안정적이고 현대차여서 수리비도 싸죠. 그리고 연비도 라이벌보다 좋고요. 또 절묘하게 TG 후기형하고 가격이 겹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오래된 차 보시던 분들이 나 예산 조금만 더 올려볼까 하면서 HG로 넘어오기도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진짜 다양한 수요 체형들을 다 흡수해 버리는 거죠. 네. 그랜저가 좀 그래요. 존나 좋아. 존나 좋고. 네. 마지막으로 신차 시장에서의 인기가 중고차 시장까지 투영되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인기 많은 모델이라는 점, 그리고 검증이 충분히 된 모델이라는 점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들여다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목차 해주세요 이제. 이게 목차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목차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우선 첫 번째로 엔진 타입이 상당히 다양한데 나에겐 어떤 엔진이 어울릴지 그걸 한번 짚어보고요. 둘째로 이게 중고차잖아요. 네. 색깔이 좀 시세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은 뭐가 좋을지, 그리고 인기 옵션은 뭐가 있는지. 셋째로 되게 민감한 주제죠. 고질병이 어떤 게 있는지. 넷째, 차 고를 때, HG 고를 때 주의사항은 뭔지. 다섯째, 이건 포기하고 가라, 날 쏘고 가라 하는 포인트 있다면 그런 거 좀 말씀드려보고요. 내려놓아야 하는 거, 그런 거 말씀드려보고, 네. 마지막으로는 적정가, 즉 어느 정도 선에서 사시면 좋을지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볼게요. 역시 깔끔하시네요. 갑시다. 고고. 네. 가장 중요한 역할 고고. 고고. 제1장, 내게 맞는 엔진 고르기. 따단. 자, 우선은 곤잘로가 그랜저 HG의 특징을 한번 좀 설명드려볼게요. 네. 우선 엔진은 총 5가지입니다. 가솔린은 2.4랑 6기통 3.0 그리고 6기통 3.3이 있고요. 3.0L LPI 모델하고 2.2 디젤도 있습니다. 네, 2.2 디젤은 14년 9월 그쯤에 나왔던 것 같고요. 3.3은 초반에 나왔다가 삭제됐었죠. 그리고 번외 느낌으로 하이브리드도 있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냥 약간 아예 다른 차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논외로 하고, 곤잘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가장 많은 건, 매물수가 가장 많은 건 2.4 가솔린이죠. 이유는 뭘까요? 2.4라서 일단 뭐 자동차세가 저렴하고 무난하고 하지 않나요? 연비 같은 것도? 네, 그런 경제적인 이유들이 작용을 하면서 수요가 몰리고, 그래서 시세도 좀 안정적인 편입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냥 나는 그랜저 HG라는 차를 사면 되고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고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이러신 분들은 그냥 가솔린 2.4 가시면 됩니다. 매물이 많다 보니까 시장에서 시세도 딱 되게 좀 투명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또 가장 많이 팔렸던 엔진이라 시장에도 많고
세타 엔진 보증 기간이 연장되기도 했죠. 그런 메리트까지 의외의 그 약간 얻어 걸리는 메리트까지 누릴 수 있으실 겁니다. LPG는 인기 많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LPG가 인기가 진짜 많고요. 연료비 면에서 분명히 메리트가 있죠. 아직까지는 뭐 가스값이 싸니까요. 네, 근데 연비는 분명히 나쁩니다. 일단 기본 배기량도 3리터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솔린보다 총 유류비 면에서는 이득이긴 합니다만 시세를 보면 확실히 LPG 차가 좀 더 비싸요. 그러니까 동급 2.4보다 심하게는 많게는 200만 원 가까이도 비싸단 말이죠. 오. 네, 그러니까 그 값 차이를 보전할 만큼 많이 타시는 분들, 그만큼 연료비가 좀 민감한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독 HG 가스차 시세가 좀 더 센 것 같네요. 네, 이 큰데 뭐 기름값은 적게 드니까 약간 서로 상충하는 가치가 양립하다 보니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자꾸 약간 네거티브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가스차 워낙에 인기 많으니까 네. 인기 비결은 어차피 아실 테니 반대의 면을 좀 더 하나 짚어드리면 가스차들은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 옵션이 좀 빠진 매물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점도 잘 꼼꼼히 짚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 추천은 가솔린 3.0이나 3.3이에요. 왜요? 가스차랑은 반대의 이유인데요. 물론 기름은 2.4보다도 많이 먹는 진짜 돼지지만 왜 찔려하세요? 기본적으로 옵션이 많거든요. 힘이 좋은 것도 당연하고 좋은 매물도 2.4에 비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2.4 좋은 매물은 나오면 좀 금세 나가버리는데 3.0 이상부터는 회전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차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죠. 세금을 좀 많이 내지 않아요? 자동차세? 근데 어차피 연식 많이 쌓이면 그 할인되기 때문에 지금은 큰 차이 안 날 것 같긴 합니다. 2.4랑 3.0이랑. 네, 곤잘로가 아주 꿀팁을 알려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2.4 보시는 분들은 3.0이나 3.3도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하는 거고 곤잘로 말대로 세금 차이도 실제로 얼마 안 나는데 연비도 사실은 1~2km per 리터 차이일 뿐이거든요. 대신에 출력은 훨씬 좋죠. 막 70마력 넘게 좋아요. 3.0만 돼도. 그리고 엔진도 부드럽고요. 그러니까 꼭 한번 살펴보십시오. 꿀팁이네. 나 같아도 2.4만 봤을 텐데 이거 아니었으면 안 봐. 그렇죠. 보통 2.4 위주로 보게 되죠. 마지막으로 디젤이 남았는데요. 이것도 곤잘로가 정리해 주시죠. 짧게. 네. 디젤은 좀 시끄럽고 덜덜거리는 대신에 연비가 좀 많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행이 많은 분들, 특히 고속 주행이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2장으로 넘어갑니다. 고고. 뭐 뿌잉뿌잉으로 바꿀까요? 고고하지 말고. 뻐렁. 구독자 떨어지는 거야. 제 2장 인기 색상, 인기 옵션은 무엇일까? 따단. 그랜저 HG 매물 보시면 검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IG로 오면서는 검정 비율이 그나마 좀 줄었다는데 HG 시절까지만 해도 검정이 진짜 대부분이었어요. 결국 이게 공급이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에서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점에서 결정이 됩니다. 경제학 기본입니다, 이거는. 결국 검정 그랜저의 공급이 많다는 건 그만큼 값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고 유추할 수 있겠죠. 뭐 그러면 검정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너무 단순하신 거고 그건 아니고 검정을 사실 분들은 시세가 그만큼 투명한 편이니 공급이 많으니까 투명한 편이니 그냥 사시면 되겠다는 거고요. 반대로 좀 인기 색상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것도 중고차의 수요 관점이잖아요. 네. 인기도 면에서는 확실히 흰색이 강세입니다. 신차일 때는 검정 그랜저 인기가 높았는데 중고차 시장으로 오면서 좀 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수요층 자체가 좀 다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중고차는 더 어린 친구들이 살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는 뭐 요즘 흰차 인기가 전보다 더 높아졌다거나 아니면 뭐 중고차 시장에서는 흰차가 좀 덜 낡아 보이고 스크래치도 좀 덜 보이고 뭐 그런 것도 이유로 꼽을 수 있겠죠. 자, 아무튼 그랜저 흰색을 보시는 분들은 인기 색상으로 잘 고르긴 하셨는데 문제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검정보다는 좀 비쌀 수 있다는 거. 게다가 흰색에 파노라마 썬루프가 달린 모델이면 좀 많이 비싸진다는 거. 얼마나 비싼 거예요? 검정보다? 네. 대충 찾아봤는데 흰색의 파선이면 그냥 검정차보다 150 가까이 더 받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차이 나요? 네.
네, 많게는 150 가까이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야, 생각보다 차이가 그저 색깔뿐인데 그러니까요. 엄청난데. 네, 가격 차이가 좀 나죠. 심지어 사고가 있어도 흰색에 파노라마 썬루프 달려있으면 은근히 좀 잘 팔리더라고요. 인기 옵션은 뭐예요 혹시? 원래 중고차 시장에서는 인기 옵션이 이런 거잖아요. 가죽 시트, 뭐 스마트 키, 네 맞아요. 내비게이션. 그렇죠. 네. 근데 이 차는 그랜저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건 그냥 무조건 있습니다. 가솔린 모델 기준으로는 그 어떤 등급을 사든 간에 가죽 시트랑 스마트 키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있는지 없는지 살필 필요도 없고요. 에어백도 사이드 에어백이랑 커튼 에어백까지 전부 기본입니다. 심지어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수석 전동 시트까지도 기본이었어요. 역시. 하지만 뭐야? 네, 하지만 약간 톤 다운했죠. 내비게이션은 옵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IG는 내비가 기본이잖아요. 근데 네. HG 시절에는 내비가 옵션이었어요. 어. 그래서 내비가 선택 옵션으로 달려 있는지 잘 보시고요. 설령 매물 사진상에 내비 그 모니터가 있다고 할지언정 그게 순정이 맞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비는 순정이 좋잖아요. 인정. 네. 현 시점에서 좀 지도 데이터 업데이트가 안 되고 그럴지언정 순정 인포테인먼트랑 조화라든가 UI 면에서 사제보다 확실히 좀 낮긴 합니다. 그리고 HID 헤드램프도 대부분 옵션이었으니까 그것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HID도 옵션이었고요. 좀 더 따지면 통풍 시트나 메모리 시트도 옵션으로 운영되었던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잊지 마셔야겠죠. 결국에 개별 매물마다 어떤 옵션이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또는 뭐 연식이나 등급마다 천차만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 엔카닷컴 사이트 보시면 어차피 옵션들 다 잘 나와 있잖아요. 네. 그거 잘 보시고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본인에게 꼭 필요한 옵션이 뭔지를 정하시고 그걸로 매물에 필터를 걸어서 보시면 좀 정확하겠죠? 그럼 네. 되겠네요. 네. 네, 다음 장 바로 네. 가시죠. 고고. 제3장 고질병은 무엇인지. 따단. 이거는 좀 민감한 주제인데 그래도 다뤄야죠. 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고질병이라는 용어의 정의부터 우리끼리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고질병은 중대결함 같은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지 마가 아니에요. 아, 그랜저 HG라는 중고차에서 좀 다빈도로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크든 작든 이슈들을 말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확대 해석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차든 문제는 있죠. 그래서 HG는 어떤 문제가 있죠? 곤잘로 아버님께서 타시잖아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 초기형 모델을 타시는데 근데 실내 인테리어 그 내장재 벗겨짐이 정말 너무 심합니다. 뭐 도어 트림이라든지 버튼들, 스티어링 휠 아래 이런 부분에 다 벗겨졌어요, 진짜. 아 진짜? 네, 다 바뀌어졌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게 내장재 감성 품질 때문에 아. 그 플라스틱 표면에 소프트 필이라는 처리를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 고급 차들에서 옛날 차들이 좀 많이 했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벗겨질 수가 있어요. 고무 벗겨지듯이. 그 이슈가 좀 연식이 오래되면서 나오는 것 같아요. 14년 하반기에 나왔던 마이너 체인지 모델은 페리 모델은 그때 소프트 필을 되게 많이 덜어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무튼 곤잘로가 뭐 좋은 지적 해주셨네요. 또 있어요, 근데. 또? 네. 이번에 타고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근데 노면이 안 좋은 데서 덜그럭 소리가 너무 많이 나요. 아. 이게 막 하체가 그 연골이 다 빠진 차처럼 뚜둑 막 이러요, 진짜. 네, 아마 하체 부식류가 나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꼭 그랜저 HG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부품 노화라고 이해하는 게 맞겠죠. 네. 어쨌든 HG에서도 서스펜션 잡소리는 예외가 아닐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체크하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뭐 사실 사와서 하체 싹 수리해도 이 차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큰 돈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뭐 중고차 사시는 입장에서는 부담되실 수 있으니까 짚고는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소리 안 나게 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운전하실 때 이제 매nu얼 뚜껑 같은 거 일일이 다 피하시고 네. 뭐 필연적으로 밟아야 할 요철에서는 좀 충분히 감속하고 넘어가고 뭐 그런 수밖에 없죠.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치명적인 이슈도 하나 있었죠, 곤잘로? 네. 2.4 모델 세타 엔진 내구성 문제가 엄청 크게 있었습니다. 실린더 내부에 스크래치가 나서 오일을 막는다거나 뭐 진동이 커지기도 했고요. 네, 뭐 심하면 화재로까지 이어지기도 했었죠. 뭐 이 부분은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이 정도로만 짚고 가시죠. 네, 대신에 현대차가 세타 2.4 보증을 엄청 늘려줬었잖아요.
그래서 중고차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호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안에 대비해서는 너무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거라는 거. 네. 여태까지 문제 너무 많이 얘기한 거 아니야? 엄청 많은데?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슈에 크기에 상관없이 그냥 투명하게 다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뭐 사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사시기 전에 검색만 해보셔도 금세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뭐 마무리하고 4장으로 네. 바로 가시죠. 고고. 제4장 매물 고를 때 주의사항. 따단. 자, 우선 HG는 14년 8월에 페이스리프트가 됐었죠. 근데 크게 바뀐 건 아니었고 앞범퍼랑 뭐 안개등 바뀌고 그리고 뒷범퍼 좀 달라지고 머플러 팁 바뀌고 실내에서는 센터페시아 디자인이 좀 달라진 거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보통은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넘어갈 정도로 변화가 적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11년 1월 달에 이 차가 출시가 됐는데 16년 11월 단종 때까지 그냥 처음 모습 그대로 쭉 팔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IG는 막 대대적으로 바꿨는데 HG는 거의 그대로 나왔었죠. 뭐 차에 대한 얘기는 이쯤 하고요. 지금부터 할 얘기는 그랜저뿐만 아니라 모든 엔카닷컴 매물에 적용되는 얘기인데요. 우리 엔카닷컴 같은 경우는 보험 이력 공개가 판매자 선택 사항입니다. 즉 판매자가 보험 이력 공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그냥 보험 이력이 공짜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유로운데 허들이 높지 않은데 보험 이력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네, 간단하죠. 보여주기 쉽지 않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거티브 포인트이기 때문에 보여주기 싫을 가능성이 높을 거잖아요. 그렇죠. 공개하면 좋은데 공개하는 게 어렵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해석하셔서 보험 이력이 미공개되어 있는 매물은 좀 더 신중하시라는 거. 그러니까 사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보험 이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미공개된 차량이면 좀 더 꼼꼼히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딜러분들 매물 같은 경우는 성능 기록부를 올리게 돼 있는데 이거 안 올린 분들도 뭐 비슷하게 보험 이력 정도로 간편하게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 올렸다면 그렇게 추정은 할 수 있겠죠. 완전 그러네 진짜. 네, 다시 강조하지만 사고가 났다거나 보험 이력이 있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오픈하는 게 매우 자유롭고 편리한데 안 했다면 그게 어떤 의미일지 소비자들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보험 이력을 열어보시면 렌트 이력이 있는 HG가 참 많을 거예요. 특히 검정차에서. 그렇죠. 진짜 많죠. 네, 그럼 보통 많은 분들이 그 차를 그냥 거르시죠. 근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 무조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로 렌터카로 썼을 수도 있고 그래서 차가 엉망일 수도 있는데 반면에 법인의 임원용이었거나 또는 장기 렌트로 꼼꼼하게 잘 굴린 차일 수도 있거든요. 그랜저 성격상 좀 그렇게 많이 나갔었으니까. 진짜 그래요? 네, 진짜 그랬고요. 그런 차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반인들이 막 탄 차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또 이것도 장기 렌트 차를 사셔라 이렇게 확대 해석하시면 안 되고 네, 무조건적으로 그 렌트 이력이 있는 차를 거르실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최종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죠. 목이 나간 것 같은데. 담배 피고 오셔야 되겠는데? 담배 땡겨. 제 의견도 어디까지나 참고 그냥 정보 중에 하나로만 봐주시고요. 그럼 빠르게 5장으로 가볼까요? 네, 고고. 제 5장 이건 포기해도 괜찮다. 따단.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고차는 어디까지나 남이 쓰던 물건입니다. 그것도 수년 동안 쓰던 거죠. 그래서 절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신차도 문제 있는데요. 뭐. 네, 그래서 우리가 중고차를 살 때는 내려놓을 건 내려놓는 게 오히려 좀 유리해요. 마음도 편하고요. 자, 그렇다면 그랜저 HG를 살 땐 뭘 내려놓으면 좋을지 한번 얘기 가볍게 나눠볼까요? 네, 곤잘로가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으니까 먼저 한번 얘기해보세요. 저 없는데요. 없어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한데요. 완전 무결한 차를 찾는 건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초기형 HG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완전 무사고라든가 보험 이력이 전무한 차를 찾는 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뭐 물론 잘 찾아보면 있기야 있겠지만 그래서 외판 한두 개 갈았다거나 자잘한 보험 이력 정도는 그냥 눈 감아주시고
내 조건, 내 예산에 맞는 차를 찾아보시는 걸 권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얘기도 해도 되나요? 뭔데요? 광고 같긴 한데 네, 해보세요. 아니 진짜 차 품질 걱정되시면 저희 엔카 보증되는 걸로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에이. 진짜. 에이. 담당자가 좋아하시는데. 네, 좋아하겠네. 근데 여담인데요. 저는 약간 다른 얘기인데 개인적으로 오히려 좀 납득이 안 되는 건 흡연차더라고요. 담배 냄새 빼는 건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흡연차는 맞아. 차에서 담배 태우실 분들이 그냥 사가시는 게 좀 둔감하신 분들. 네. 저는 대시보드에 스크래치나 가죽 시트 해진 거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것도 맞아요. 네. HG가 그리고 좀 시트가 약한 감이 있죠. 나파 가죽이어서. 뭐 또 지적할 거 없어요? 저는 앞서서 딜러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LPI나 2.4만 보지 마시고 3.0이나 3.3도 보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연비차가 얼마 안 나거든요. 자동차세도 어차피 할인되니까 괜찮은 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장으로 가시죠. 고고! 제6장 얼마짜리 매물을 고르면 될까? 따단. 제가 이 컨텐츠를 기획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고민이고 애매했거든요. 왜냐면 시세라는 게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화로. 그렇죠. 진짜 계속 바뀌죠. 화로? 맞아요. 진짜 화로처럼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시가라고 쓸 수밖에 없어. 맞아. 네. 정말 죄송하게도 얼마짜리 매물을 사십시오라고 딱 정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순간을 칼로 똑 잘라서 지금은 1,400만 원짜리 240 럭셔리가 좋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대신에 저희 엔카닷컴이 정말 꼼꼼히 만들어 놓은 시세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엔카닷컴 메인 페이지 가시면 상단 GMB 메뉴에 시세라고 있죠. 네. 거기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선 신차가 대비 가장 잔존 가치가 높은, 즉 가장 감가가 덜 돼서 비싼 편인 건 LPI 모델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신차는 저렴했는데 상대적으로 중고는 비싸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뭐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비싸겠죠. 네, 맞습니다. 수요가 많으니까 그런 거죠. 상대적으로 시장의 공급은 적고요. 음. 아무래도 연료비 때문에 LPI를 많이 보시는 듯한데요. 말씀드렸듯이 LPI는 중고값이 좀 비싼 편이니까 정말 주행거리 압박이 있는 분들이 보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머지 차들을 보셔라.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LPI보다 다른 차들은 저렴하니까요. 순서대로 줄을 세우면 어떨까요? 네. 2.4, 3.0, 3.3 순으로 감가가 심합니다. 네, 풀어서 말하면 2.4는 신차가에 비해 중고차가 비싼 편이고, 반대로 3.3으로 갈수록 신차가 대비 중고차가 상당히 저렴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다른 사람들이 LPI를 산다고 해서 나도 LPI 사야지 하시거나 다들 2.4 사네? 나도 2.4 사야지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LPI가 나쁘다거나 2.4가 불합리한 소비라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본인 처지,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평균 주행거리나 주행 환경에 따라서 차의 등급과 옵션을 결정하시라는 거죠. 너무 좀 정답 같은 얘기를 했나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괜찮은 차들은 3.0이나 3.3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난 그래도 2.4지. 그래서 실제로 2.4 사셨죠. 2.4지. 네. 그럼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엔 뭐 그런 거 하면 안 될까요? 나라면 몇 년식에 어느 등급으로 사겠다. 그거 좋네요. 네. 네. 저는 페이스리프트 되고 나서 네. HG300. 왜요? 일단 그 페리하고 그 안개등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게 좀 더 젊은 이미지가 있어서 티도 안 나던데? 전 거기 좀 집착합니다. 그래서 네. 큐피디님은요? 저는 최근 연식 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이런 거 좋다. 네. 네, 최근 연식 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키로수 아마 제일 적은 거 살 거래 갖고. 근데 그럼 엄청 비싸겠는데요? 한 2,200 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하던데요, 진짜로. 안 사. 근데 저도 사실 페리된 3.0을 살 것 같은데 건잘로가 산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연식보다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저도 3.0이나 3.3으로 볼 것 같아요. 3.3이 좀 가성비 좋아 보이더라고요. 감가도 많이 됐고 휠도 크고 차도 잘 나가고. 네, 여기까지인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올려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다음에도 중고차 시리 눌려가지고 다시 중고차 처음 해본 건데 반응이 괜찮으면 다음에도 좀 몇 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네, 안 괜찮으면 그냥 저희 자비 없이 끝냅니다. 아장난 컨텐츠 몇 개 있지. 네, 그냥 뽕짝. 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게 몇 개 있죠. 네. 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 뭐 관심 있으신 중고차 같은 거 있으시면 댓글로 신청해 주셔도 좋고요. 오, 좋다. 진짜. 네. 빨리 끝내야겠다. 끝! 끝!